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1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1405년 명영락 3년 이행을 명나라에 보내 공험진 이남을 예전과 같이 조선에서 관할하도록 청하다. 예문관 대제약 이행을 경사에 보내 상주하게 하였다. 영락 3년 3월 11일에 왕 교화적이 치규를 헌봉하고 본국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배신 곽경일을 차임하여 치규에 따라 동행시켜 보냈습니다. 동국면 도순문사 여칭의 장계에 의거하면 현재 험차된 천호, 왕교적화 등이 동맹가천모가 바아손, 착화, 답실 등을 초유하여 장차 조정에 입족해 하려고 하니 맹가천모가가 대답하기를 당초에 우리들이 올적합과 서로 싸워서 가속을 거느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본국에 이르렀는데 이제 만약 경사에 가게 되면 올적합 등이 틈을 따서 가속을 노력하여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며 또 바닷가에서는 왜구가 내왕할 것이니 이 때문에 걱정하고 의심하여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기에 이 장계를 듣고 신달하옵니다. 이것으로 비춰보면 맹가천모가 등은 처음에 올적합의 침략으로 인하여 자리를 피해 본국 동북면 경원 경성 땅에 이르러 거주하였는데 차역을 당하여 외적을 방한 공이 있으므로 경성 등처 만호의 직을 맡겨 지금 몇 해가 지났습니다. 영락 2년 5월에 험차 사신 동령의 천호 왕수가 칙스를 받들고 왔사온데 삼산, 동로올 등 10곳의 여진 백성을 초유한다 하였고 홍무 21년에 태조 고황제의 성지를 받자와 공험진 이북은 요동으로 환속하고 공험진 이남에서 천령까지는 그대로 본국에 붙여달라고 청하기 위하여 배신 김첨을 보내어 그를 받들고 가서 주달하게 하였사온데 그해 10월 11일에 김첨이 경사로부터 돌아와서 공경이 칙스를 받자오니 삼산천호, 이영리, 불화 등 10곳의 인원을 허락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신이 일국의 신민들과 더불어 감격하여 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익이 생각하건대 소방이 성조를 섬긴 이래로 여러 번 고황제의 조직을 받았사온데 화외를 구분하지 않고 일시 동인하셨고 근자에 또 칙지를 받들고 삼산 등 10처의 인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맹가천모가와 답실 등은 관아 180료와 함께 현재 공험진 이남 경성지방에 살고 바송과 착화 등은 관아 50료와 함께 현재 공험진 이남 경원지방에 살고 있으므로 각각 호적에 붙여서 차역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모두 허락하여 주신 10처의 지면에 매여 있어 성조의 동인진해에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께서 상항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전대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게 하여 길이 성조의 은택을 입게 하소서. 하외는 치화가 미치지 않는 거고 일시동인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1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명산 대천에 비를 빌다. 가뭄이 심하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등이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내 등을 불러 직사에 나아가게 하니 내가 굳이 사양하기를 신등이 전에 200온의 일로 견책을 당하였사오나 오늘의 일은 100원의 일 때문이 아니옵니다. 큰 가뭄이 이와 같사온데 신등이 언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가뭄을 구제할 방도를 알지 못하오니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말에 능한 이가 있을 것이므로 사직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간절히 직사에 나아가게 하니 내 등이 절하여 살해하고 말하기를 인사가 아래에서 감촉되어 천변이 위에서 응하옵건을 이제 성상께서 가뭄을 구하는 까닭으로 공구수성하여 어선을 줄이고 수를 거치는 것으로 진실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하오나 정견에 납시어 정사를 듣지 아니하심으로 만기를 처결하지 못하고 착한 말을 올리지 못하오니 이것이 어찌 하늘에 기도하는 도리옵니까?
청컨대 날마다 정전에 납시어 대신들과 더불어 이를 의논하옵소서. 또 형벌이 적당한 연후에야 천심에 합할 것이온데 이제 사죄를 모두 용서하니 간악함이 어찌 그치오리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가볍게 사유하지 마소서. 서북면 안주 이남에서부터 풍해도까지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사오나 수령들이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조사로 어진이를 보내어 구제케 하옵고 서북면의 창고에 곡식이 찼사오니 풍해도로 옮겨서 구제함이 가합니다. 만약 비상시에 쓸 비축이라 한다면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으면 먹을 것이 족한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사를 듣지 아니하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치 못한 때문이며 내가 가볍게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이로써 비를 비는 것이 아니라 몹시 비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에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행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은 이미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으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도모하겠다 하였다. 내 등이 말하기를 비록 편치 못하실지라도 이를 참고 정사를 들으시고 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사오나 이후로는 가볍게 죄인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후로는 마땅히 그만두겠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비가 조금 내리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병조 판사가 3군 총재를 겸하도록 청하였으나 유너 않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병조는 상군부와 주의가 같고 세력이 맞먹어서 영을 내기 어렵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판소로서 반드시 3군 총재의 임무를 겸하게 하옵소서.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기우제와 초제를 지내다. 대신을 나누어 보내어 북교 및 박연 개성 대정과 명산 대천에 비를 빌게 하고 태일초를 소극전에서 행하였다. 이날에 약간의 비가 내리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비가 흡족히 내리자 기우제에 수고한 헌관 승려들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임금이 기뻐하여 북교 헌관 조영무와 박연 헌관 이숙번에게 안마를 내려주고 박연에게 기우한 주법성에게는 적포 한 필을 나머지 승려 47명에게는 각각 정포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기근을 염려하여 풍해도 군사의 번상 시위를 정지하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4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원단의 비를 빌기 위해 제기한 하윤에게 수를 내리다. 임금이 명하여 소환하고 수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4일 무오 두 번째 기사. 풍해도의 가뭄으로 보리새를 면제하고 충청도의 메밀씨를 운반시키다. 메밀씨 3,000석을 풍해도로 조운하게 하였다. 풍해도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실롱하였기 때문에 종자를 주어서 경작케 하기 위함이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4일 무오 세 번째 기사. 비가 오자 의정부에서 약주를 올리다.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청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러서 쫓았다. 처음에 임금이 가뭄이 심함을 근심하여 어선을 줄이고 풍악을 폐하며 혹 낮에 한 끼만 들기도 하여 20여일이 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비가 흡족히 내렸기 때문에 하윤과 조영무 등이 술을 올린 것이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4일 무오 네 번째 기사. 일본에서 예물을 바치다. 일본 비전주 준주 태수 원원규와 비전주 산서교사 주지 원기가 각각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자 근심과 더불어 술자리를 베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날이 개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해를 서주에 이산을 덕풍에 병합하다. 그도 관찰사의 청을 좇은 것이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관을 모독한 사헌부 감찰 최사규 이 사관을 파직하다. 처음에 대사원 이내 지비 유 2명 장령 허지 지평 이효인이 본부에 출조하였는데 감찰 등이 이들을 맞이할 때 희롱하여 풍자하였다. 이내 등이 서리를 감찰방에 보내어 기롱하고 풍자한 이유를 물었더니 방주 최사규 등이 답하기를 기롱한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 지평 이협을 묶어 옥에 가두었으니 대사원 이하가 헙과 더불어 함께 일하였은즉 마땅히 피혐하여 예골해 사면을 청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첫째이고 풍운을 맡은 관사로서 장무가 묶여 갇힌 것을 보고도 즉시 사직하지 아니하고 17일이 지난 뒤에야 사직하였으니 이것이 둘째이며 주상께서 순금사에 명하여 이 백오늘 종부시에 장을 치게 하였는데 사헌부에서 서리와 소유를 보내어 포박해 보냈으니 마땅히 할 바가 아닌 것을 행하여 스스로 가볍게 욕을 당하였다. 이것이 곧 셋째이다 하였다. 이에 내 두병 지효인 등을 먼저 나가고 장령이 이지강만이 일찍이 병으로 인하여 백온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의 장관을 속이고 업신여긴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파직시키고 감찰 소호인과 하담 등을 불러 출사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이모년에 사형당한 사람들의 속공된 처자들을 풀어주다. 이모년 태종실록 9년 태종 5년 5월 2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감찰에게 희롱당한 대사원 이내 등이 사직하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호조와 각도의 감사들에게 경비 절감 방안을 토의하여 아래도록 하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대마도 만호 등육 등 5인에게 배를 하사하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상황 대비의 공상과 별진을 없애고 공안부에서 아울러 관장케 하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5월 2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장병관이 사사로 사냥하는 것을 금하자고 청하다. 상소에 이르기를 부의병은 왕실을 시위하는 것이므로 중하게 다루고 가볍게 어거하여 교대로 쉬게 하고 교대로 번상하여 하게 하여 불후에 대비할 것이며 사사로이 거느리고 다니면서 유렵하여 군사와 말을 수고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바야흐로 농사철에 크게 가물거늘 군사를 거느리는 자가 다른 말로 핑계하여 번을 쉬는 군사를 거느리고 전포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말을 달려서 화곡을 상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원망을 쌓으니 자못 전하의 가뭄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염려하시는 뜻을 읽게 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렵을 엄하게 금하여 백성의 원망을 풀고 부병을 쉬게 하소서 하였으나 화답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풍해도 연풍현에 있는 큰 돌이 저절로 51척이나 이동하다. 돌의 크기는 5척 3촌이요 너비는 3척 높이는 2척 8촌이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안성군 이석번이 겸직인 중군 도충제에서 사임코자 했으나 허락치 않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일부
일본 지좌전이 중도군 등을 보내 약재 등의 토산물을 바치다. 말 두 필과 대도, 약재, 기용 등이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내시를 보내 이저를 부르다. 이저가 점친 것이 물이 되다. 중사를 보내 이저를 불렀다. 당초에 이저가 이천에 있으면서 점장이를 불러 길흉을 물었는데 대상은 이내가 이 사실을 듣고 그도 감사 강사덕에게 이문하였다. 강사덕이 그의 종과 점장이를 잡아다 힐문하였다. 궁주가 이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국내로 들어가서 이저의 억울한 정상과 감사의 힐문한 까닭을 극렬 진술하는 임금이 크게 노하여 밤중에 명령을 내려서 본도 경력을 잡아오게 하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이거의 부자의 거처에 출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의정부를 힐문하다. 의정부 사인을 불러 명하기를 지난번에 군신과 대관들이 이거의 부자의 죄를 청하여 그의 고용을 내치는 데 그치게 하여 명대로 살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훈친을 보존하는 뜻에쓰였다. 지금 이 나의 까닭으로 인하여 그의 거처에 대한 일을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그 고을 수령이 그의 등으로 하여금 시골 친족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친족들도 감히 와서 보지 못하게 하여 동정의 작은 일까지도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하니 심히 나의 보존하려는 계책을 못받은 바가 아니다. 의정부에서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니 사인 최부복이 말하였다. 무릇 국가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이 반드시 취지한 뒤에 행하옵거늘 이 같은 일을 어찌 신등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삼공신이 이저의 규경을 반대하였으나 듣지 않다. 개국 정사 좌명공신 등 30여인이 예골하여 이저의 입경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니 한 사람도 과하다고 하는 자가 없었다. 이에 아뢰기를 이거이가 이미 불귀한 마음이 있어 다른 사람과도 모의하였는데 어찌 그 아들에게 모의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 까닭으로 당시에 대간, 공신, 백관 등이 극형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법을 굽혀 너그러운 은혜를 가하시어 이를 배하여 서인을 만들고 외방으로 귀양 보내어 목숨을 보존케 하였사오니 이미 형벌의 공정함을 잃었거늘 이제 또 이절을 소환하시니 신등은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소환하시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는 본래 죄가 없으니 저가 비록 옳지라도 어찌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였다. 하윤 등이 다시 말하기를 신등이 어찌 일신의 이해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국가 만세의 계책을 위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용서하면 난적의 무리를 어떻게 징계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경들의 말을 이 같은 줄 알지 못하겠으며 경들 또한 내가 듣지 않을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겠는가. 내 마음이 이미 정해졌으니 더운 때에 물러감이 마땅하다. 하고 대언들에게 명하여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니 그제야 물러갔다. 각사에서 골하에 모여 상언하지 못하고 대간과 형조에게 글을 올려 말하였다. 이제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소를 권례에 머물러 두고 화답하지 아니하고 순금사에 명하여 형구를 갖추고 문 밖에서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대저 다시 말하는 자에게 겁을 주려고 함에 쓰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3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삼성 등에서 이저의 규경을 반대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삼성에서 예골하여 간하기를 이저는 이미 역적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패하여 서인을 만들어 먼 지방에 유배시키는 것은 중외 신민들이 알지 못하는 이가 없사온데 몇 달이 되지 않은 사이에 내신을 보내어 부르셨고 또 삼공신이 회맹할 때 그 이름을 삭제하고 황천후토에 고하였거늘 지금 죄가 없다고 하여 부르시면 천지신명이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거인은 죄가 있으나 저는 말할 바가 아니다. 내가 그 까닭으로 부른 것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만약 저가 죄가 없다고 하신다면 애초에 죄주지 아니함이 가옵건을 처음에 이미 죄 있다고 하여 편출시켰다가 이제 다시 죄가 없다고 하여 부르시면 불가하옵니다. 또 그이가 참남한 마음이 있으면 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평소에 모의한 뒤에 바란 것이었고 이것이 일조일석의 일이 아니온데 어찌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오리까. 더욱이 저 부자는 평소에도 분수에 지나치는 마음이 있었거늘 하물며 지금 외방에 편출되어 원한을 품고 있음이 이미 깊었으니 어찌 깊이 두렵지 아니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비의 죄를 아들이라고 하여 어찌 알리요.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비록 10번 말할지라도 끝내 듣지 않겠다. 더운 때에 오래서 있지 말라 하였다. 조서등이 나갔다. 다시 상사였으나 궐레에서 머물려 두고 내려보지 아니하였다. 공신 하윤 등 30여인이 다시 들어와서 극진히 말하니 임금이 내관에게 명하기를 이저의 일은 말은 비록 다르나 뜻은 한 가지다. 다시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여 윤 등이 물러갔다. 판승령부사 이규령의 지의정부사 전백령 등이 각사 100인을 거느리고 대궐들에 나아가 상언하기를 이전은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종친, 공신, 삼성 등이 모두 소환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였으나 상상께서 오히려 듣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모두 실망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사에서 어떻게 알리요. 이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불렀다 하였다. 귀령 등이 다시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처음엔 죄가 있다고 하시고 이제는 도리어 죄가 없다고 하시어 저 한 사람으로서 일국의 인심을 잃게 하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애초에 내가 죄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어찌 그 아비의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한 까닭에 부득이하게 조춘 것이고 내 뜻은 아니었다 하였다. 삼성에서 다시 들어와 청하기를 전하께서 이절을 죄가 없다고 하여 부르심을 국인들이 모두 불가하다 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전하께서는 오히려 듣지 않으시니 국가의 개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신등은 다행히 언관의 직책에 있으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직의 대계로서 진언하여도 윤허를 받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서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너희들의 입신을 위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줄 수 있겠느냐 하였다. 서등이 다시 말하기를 비록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삭적하고 죄명을 붙여 천지에 고하였거늘 오늘날에 이를 뒤집어 하늘을 속이는 것이 아니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역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달이 태미온 우 액의 북문으로 들어갔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달이 태미온 좌지법 서북쪽에 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수도에 머무르고 있는 올적합, 올량합, 오도리족에게 의복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6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오도리의 가응계, 반대야 등이 본토로 돌아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6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외인 이몽과 표시라가 본토로 돌아가다. 오는 처자와 형제를 보고자 하고 시라는 어미를 보고자 함이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에 경사에 갔던 김한로가 돌아오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이저가 규경하다. 삼성에서 이저를 탄핵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7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요동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을 잡아온 의주 통사 홍은에게 배를 하사하다. 저포, 마포를 각각 2필씩 내려주었다. 본국 사람 김은 등이 도망하여 요동으로 향하였는데 이를 잡아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이저에 관한 일로 이 양수를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다. 이는 양수가 이저가 평소에 있을 때 근신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 까닭에 가두고 국문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1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이저가 진천으로 돌아가다. 저가 아뢰기를 비록 전하께서 신을 가엾게 여기시어 소환하시었으나 공신과 백관들이 모두 배척하려 하오니 신은 외방에 물러가서 편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가엾게 여겨 그대로 쫓고 활과 화살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1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권희달에게 볼기 40대를 때리고 관직에 다시 임명하다. 처음에 희달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길에서 승령부 판관, 한의 부승, 정환 등을 만났는데 희달이 범마한 것을 노하여 종을 시켜 매질하였다. 판승령부사 이귀령 등이 사헌부에 입문하여 사헌부에 희달을 탄핵하여 수직하고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명하여 순금사에 묶어 가두게 하였다. 순금사에 장 80대를 치기를 아뢰니 임금이 착가를 명하였다가 이에 이르러 태를 치고 석방하였다. 수직은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집을 지키는 것이고 착가는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1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타인의 노비를 유인한 자에게 추징하는 법을 세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남의 노비를 유인하여 부리다가 도망하게 한 자에게는 연수에 준하여 본 주인에게 노비를 가급하게 하되 나타날 때까지 한정하고 노비가 없는 자에게는 그 값을 징수하여 주며 노비가 죽은 자도 또한 이같이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1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오두리의 마다후 동고랑에게 여러 못을 주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1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육조의 업무 보고 때 사관이 참석하도록 하다. 형조참의 최긍이 아뢰기를 사관의 기사의 직책을 맡았는데 지금 오직 경영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오니 신은 그렇게 유감됨이 있습니다 하니 사관 정주를 불러 명하였다. 그러므로는 육조에서 일을 아뢰거든 내외를 가리지 말고 들어오라.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15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풍해도에 흉년이 들자 군자곡과 의창에 남아있는 수량을 조사하다. 임금이 묻기를 군자곡에 진제하고 남은 것과 의창의 나누어준 것 이외에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일시에 다 쓸 수 없다 하고 우대현 김가로 하여금 그 수량을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1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가벼운 죄수를 풀어주다. 사헌부 형조 순금사 장무 등을 불러 명하였다. 이때 바야흐로 더위가 혹심하니 영어에 오래 머물러 있어 혹 요사하게 되면 내가 심히 민망스럽다. 그 가벼운 죄수를 밝게 가려내어 속히 석방하도록 하라.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2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이와 이천후 민무질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2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일본 지좌전에서 온 중들이 하직 인사를 고하니 음식을 대접하고 배를 주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2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판종부 시사 김관도 등이 환관 정승과 김각의 고향에 가서 위문하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2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여진만호 보야에게 은대와 옷을 하사하다. 은대 한 개와 옷 한 벌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2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달이 필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2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백관이 진언한 내용 중에 행할 만한 것을 보고토록 지시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진언을 거행하고자 청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무릇 옳은 말을 구함은 장차 이를 시행하려 함이온데 전하께서 먹을 것이 족하고 군사가 족하면 백성이 믿는다는 도로서 백관에게 구원하시어 백관들이 각각 그 소견대로 다 진술하였으나 그 뒤에 거행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그 중에서 행할 만한 것을 골라서 시행하소서. 임금이 의정부 사인을 불러 명하기를 의정부에서 골라 뽑은 진언의 사목은 내 뜻에 맞지 아니하니 아직 보류하라 하였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그 중에 시행할 만한 것을 골라서 시행하기를 청하니 다시 의논에 아뢰도록 명하였다.